1971명이 남녀공학 반대한다라는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기권이 2표였어요.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이걸 다 반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투표 방식 보셨어요? 거수 투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저 막말로 푸틴이랑 김정은도 이렇게 투표는 안 할 거예요. 진짜. 정말 저희 4명이서 점심 메뉴 정할 때도 이딴 식으로 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사님들. 저희가 오늘은 동덕여대 사태 2탄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죠. 대략적으로 좀 큰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민사 책임, 형사 책임 이런 건 어떻게 질 것인지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죠. 저희가 사실 저번에 영상을 찍었잖아요. 첫 번째 영상을 찍었을 때는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최소한 지금 이 잘못된 선을 넘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추이를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비겁하게 당할지는 몰랐어요. 취업 박람회에서도 뿌시고 뭐 레카칠하면서 학교의 모든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다 부인하고 있더만 우리 학생들이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는지 모른다, 총학생회는 관여한 적 없다. 결국 그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유령이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한테 똑똑하게 이 영상을 보시고 당신들이 어떤 민사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떤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를 저희가 냉철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찬성 반대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서 총학생회에서 재학증명서를 다 떼가지고 학생들을 모았죠. 투표를 해서 1973명 중에 1971명이 남녀공학 반대한다라는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기권이 2표였어요. 그래서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이걸 다 반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투표 방식 보셨어요? 거수 투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저 막말로 푸틴이랑 김정은도 이렇게 투표는 안 할 거예요. 진짜. 정말 저희 4명이서 점심 메뉴 정할 때도 이딴 식으로 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선거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비밀 선거 기본적으로 침해했죠. 아까 민주동덕이라고 다 이렇게 뭐 플래카드 부시고 써계지고 계시더만 왜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로 진행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예전 영상을 보면 상당히 존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성인과 아이랑 뭐가 다릅니까? 성인은 책임을 지잖아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걸 성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셔놓고 레카라 칠하고 동상 때려 부시면서 누가 했어요? 아니야 나 몰라. 난 몰라. 상식적으로 이거는 얼마나 미성숙하면 이렇게 자기 행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도 안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측에서는 이번에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서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선의의 동덕여대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전체 재학생들한테 다 책임을 나눠서 묻는다? 그러면 나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남녀공학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시위대의 이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학생들한테도 똑같은 책임을 묻는 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CCTV 특정을 해가지고 가담한 학생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이거 지금 피해액이 취업박람회 남의 거를 때려 부쉈잖아요. 그렇죠. 남의 거 때려 부쉈죠. 그거는 정확하게 손해액이 나왔어요. 3억 3천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학교 건물에 대해서 레카칠하고 학교 건물을 파손한 것은 24억에서 54억 정도로 지금 추산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취업 박람회 얼마나 중요해요. 대학생도 취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취업 박람회를 다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때려 부쉈어. 그래서 3억 3천을 지금 그 업체 측에서 학교한테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누구한테 또 구상을 해야 돼? 학생들 그 문제의 원인자한테 구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억 3천을 청구하려고 했더니만 학생회 측에서는 우리한테 돈으로 협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려 부수긴 했는데 나는 책임을 못 지겠다. 그게 성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법을 너무 헐랭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부인하게 되면 나 몰라요. 내가 안 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법, 대한민국 수사력 진짜 얕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부인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근데 되죠. 특정 안 될 것 같아요? 전부 특정 가능합니다. 지금 아마 CCTV 학교 측에서는 다 보존을 해놨을 것이고요. 그리고 CCTV가 학교에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게 형사사건으로 되면 경찰관들이 다 이거 분석을 해가지고 누가 가담한지 다 특정할 수 있어요. 오리발 내밀듯이 발뺌하시면 안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인 돈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학교에서는 이거를 어쨌든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배상을 안 하면 누가 책임져요? 시위에 반대를 했건 참여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시위를 했어. 그걸 가담하지도 않은 사람들한 세금으로 그걸 다 처리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내 피 같은 돈으로 다 그걸 처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때려 붙은 그 학생들이 명확하게 민사 책임져야 됩니다. 학교 측에서 돈 벌어먹으려고 또 등록금 올린다라고 누군가는 프레임을 짤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고소를 무조건 했으면 좋겠어요. 동덕여대 내가 지켜낼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들 나 아니야. 책임 문제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다 뒤로 숨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가 지시한 적이 없대요. 주도적으로 안 했대. 개인적으로는 또 알겠지만 외부 세력, 페미 단체, 동덕여대
동덕여대 학생회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개입됐다는 정황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 소문으로만 무성하면 서로 싸워요. 젠더 갈등 생기고 싸우니까 대한민국 경찰 수사력을 바탕으로 하면 누가 개입됐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진짜 외부 세력이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고소는 진행돼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건 사법 절차 반드시 진행해야 됩니다. 민사적인 것도 있겠지만 형사적인 것도 있잖아요. 형사처벌 받게 되면 주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뭐 업무 방해 물론 성립이 되고 재물 손괴 그리고 이게 특수예요. 여러 명이 집단으로 했잖아요. 폭처법으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공동해서 진행을 하면 그리고 또 나아가서 건물을 점거했던 거 건조물 침입 교수님들이라든지 졸업 연주하는 학생들의 모든 권리 수업권 학습권 다 침해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형사 범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좀 무서운 게 나는 살짝만 칠했는데 이거 2번만 칠했고 점만 찍었는데 그 모두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 54억의 맥스에 대해서 민사책임을 묻는다면 지금 모든 관련된 사람이 공동 불법행위를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동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모두 다 부진적 연대라고 해서 누가 다 변제하기 전까지는 조금 했다고 만약에 이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공범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나는 조금 너는 많이 그거는 서로 간의 구상의 문제고 54억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다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가담 안 했어요 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총학생회는 난 모른다라고 하죠. 근데 여성단체도 난 모른다고 하죠. 그 안에 가담한 사람이 되는 순간 내가 54억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혹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법적 책임이 논란이 되는 순간 모금 운동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되더라도 54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54억은 저는 못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외부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담이 돼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정확한 가담자와 주동자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절차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있잖아요. 집회에서 발생된 그런 재물 손괴에 대해서 양형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이런 게 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래서 집회와 관련돼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법치주의예요. 집회 시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다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집회 시위에 대해서 요건을 갖춰서 해야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하거나 이거를 때려 부수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맞아요.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 때려 부수는 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모든 법에 아무 데도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사실 좀 특수한 나라잖아요. 그때 어떻게 시위했어요? 다 촛불로 평화적인 시위를 했잖아요. 하다못해 가장 중요한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던 성숙한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인데 왜 동덕여대에서는 다 이런 불법 폭력 시위가 용인이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용인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넷플릭스를 워낙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옥이랑 화살촉이 생각나더라고요. 화살촉 막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광신도들처럼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책임은 졌을걸요? 그러니까요. 네. 동덕여대 학생이 지금 총 8,000명이래요. 54억을 8,000명이 나눠서 내면 한 67만 원 정도씩 내야 되죠. 내가 휴학한 학생이야. 아니면 이 시기에 관여도 없는 학생한테 67만 원 내라 그러면 그 학생은 내고 싶겠어요? 안 내고 싶겠어요? 내면 안 되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냅니까? 그러니까 이 54억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다 지금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54억을 투표에 참여했던 1971명으로 나누면 대략 한 280만 원 정도씩 내야 돼요. 한 사람당. 그거 내라고 하면 그 학생들 내겠어요? 안 내겠죠. 그러니까 장담합니다. 투표에 참여를 했다라고 해서 나한테 책임을 물으면 나는 락카 뿌린 적 없어요. 다 그렇게 꼬리 자르고 나갈 거예요.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뭐 딱히 없는 건가요? 법적인 문제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밀 선거의 원칙을 침해했잖아요. 거수 투표하는 거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러시아나 북한도 그렇게 안 해요. 푸틴도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선거의 4원칙이 뭐예요?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그다음에 비밀 선거잖아요. 반대는요? 보통 선거, 이상 선거, 비밀 선거, 공개 선거 다 완전히 다 그 정반대로 했죠. 정반대로 민주주의 했네요. 선거의 4원칙을 다 정반대로 진짜 하신 화살촉이에요, 민주 지금. 동덕 여학생들입니다. 비밀 선거죠, 공개 선거, 그다음 직접 선거 아니고 거의 뭐 간접 선거. 평등 선거인데 평등 선거. 차등 선거 비슷하게 차등 했죠. 선거. 왜냐면 다 눈 뜨고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냐고. 이 모든 투표 방식이 잘못됐어요. 그걸 할 수가 없다요. 그러면 저 매장 당할 거 아니에요. 야, 강호석 반대한다. 강호석 반대한단다. 지사하려고. 저는 기권하신 두 분이 되게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CCTV를 동덕여대에서 다 까본 다음에 정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엄청 가능한 일이죠. 충분히 이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고 민사소송법상 증거 보전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CCTV 영상을 수사기관이 다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CCTV를 확보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외부 세력 주동하는 뭐 운동 세력이든 패미든 어떤 세력이 여기에 개입됐다면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진짜. 최악이죠. 네. 거기에 익명으로 글이 올라온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네. 사람들이
그것도 특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다 서버를 확보해가지고 압수수색 해가지고 누가 작성했는지 다 특정할 수 있어요. 사실 동덕여대 학교법인 측에서 학생들을 형사 고소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지금 아마 11월 25일 저희 영상이 나가는 전날에 3차 회의가 있을 텐데 그때 어떤 논의가 오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형사사건화, 민사사건화가 지금 될 거라는 걸 학교법인 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점점 뒤로 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동덕여대 사태가 지금 엄청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좀 회생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없을까요? 본인이 만약에 진짜 참여를 한 학생이 있으면 내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정말 사죄를 하고 내가 이만큼은 책임을 지겠다라는 책임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만약에 이게 형사사건화가 된다? 그러면 수사나 고소, 고발 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모든 법적 책임을 오히려 더 크게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선의를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부분 인정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돕겠다고 하는 만약에 외부 세력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진심으로 돕는 거 아닙니다. 본인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돕는 것이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해서 돕는 거 아니에요. 그 세력이 있다면 그거는 무조건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의 불법은 안 됩니다. 저희가 말했잖아요. 불법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했으면 그게 책임을 지는 게 성인입니다. 지금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 취업 관련해서 여대 안 뽑겠다, 취업 못한다 얘네 이러는데 어제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공공기관 이사장님께서 SNS 글을 올리셨는데 최근에 사태가 있었던 D 여대생들은 만약에 걸러낼 수만 있으면 걸러내고 싶다라는 글을 올려서 사실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삭제는 하셨는데 많은 기업 또는 이런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 동덕여대 학생들을 뽑는 게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오픈해서 하지 않을 뿐이지 내심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나쁜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인들의 무덤을 본인들이 팠던 아주 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사실 편견이기 때문에 뭐 정당한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잖아요. 동덕여대 학생 중에서 거기에 참여한 학생,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이번에 소송이랑 이런 것 통해서 명확하게 가려내지 못하면 선의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상을 가지니까. 곧 성탄절이 오는데 우리가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알 수 있는 거는 산타클로스밖에 없습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PD님 만약에 팀원으로 동덕여대 졸업생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2024년도에 동덕여대 재학했던 시절에 있던 학번이에요. PD님 뽑으실 거예요? 솔직히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인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 동덕여대생들 더 피를 깎는 노력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벨카지라는 노트북에 누가 레코치를 내놨어요. 누구라고 의심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선입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책임을 질 수 없으면 행동하지 마시고요.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지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다 자업자득입니다.